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테니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조금 공부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선생님 발음 듣는 것보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들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 You are 17 years old, a wonderful age. Like all young people, you are full of hopes and expectations. At this important time in your life, I'd like to tell you about two people who realized their dreams. Put your dreams on paper. It is a common practice among successful people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They make lists of dreams and put them where they will see and read them often. They will put them under a glass cover on their desk or carry them about in their pocket so that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The following story is about John Goddard, an adventurer, explorer, and writer. In 1972, he was featured in Life, a famous American magazine, as a man who achieved his teenage dreams. 네, 잘 들어보셨나요? 성공한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 누구였죠? 네, 존 거다드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주격 관계되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기억나야 되는데, it is a common practice 할 때 it이라는 거 무슨 주어라 그랬죠? 네, 가주어였습니다. 그럼 진주어 어디 있는데요? 진짜 주어는 to write down, 여기서부터가 전부 진짜 주어, 진주어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희망 목록, 소망 목록 같은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끊임없이 그 목표들을 상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놓아둔다라고 하면서 우리 관계부사 where 개념도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 so 대신 붙어 있을 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so 대신 떨어져 있을 때에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원인과 결과 구문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so 대신 붙어 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있는 본문 내용에서도 역시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 거였죠. 그래서 so that they will be constantly reminded of their goals they set for themselves. 스스로 자기들이 세웠던 그 목적들을 끊임없이 상기되게 할 수 있도록 자, 주머니 속에다가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했었어요. 자, 휴대하고 다니다라는 수고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뭐였죠? carry something about 이 부분이었습니다. carry something about 뭔가를 들고 다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는 they와 them이 가리키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희망 목록, 소망 목록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따로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에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잘 공부했나, 아직까지 학습이 덜 되어 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워크시트를 하나 또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그 풀이 강좌를 또 한번 더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 존 거러드라는 사람이 어떤 목표들을 세웠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잠을 못 잘 정도로 궁금해졌습니다. 아, 도대체 이 성공한 사람, 존 거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표를 세웠을까? 일단 본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여기 첫 단락까지만 할 겁니다. 첫 단락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 단어들만 점검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자. relatively. 따라 하셨죠? 여러분 생긴 거 보니까 ly로 끝납니다. 그럼 이거 품사가 뭘까요? 그렇죠. 부사입니다. ad라고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relative 하게 되면 상대적인, 비교적인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relatively라고 하게 되면 부사로서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요새 날씨 어때요? 겨울에 비해서 relatively warm, 상대적으로 좀 따뜻합니다. 그죠? 자, 바로 그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동사고요. include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 접두사가 뭘 가리키는 건지 의미만 알면 여러분들 한결수월하게 단어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in이라는 접두사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다음 clude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닫아버리다 뜻입니다. 그러면 너 빨리 들어와 한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너란 대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포함시키다, 포함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in이라는 접두어의 반의어적 개념으로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쵸? ex 쓰시면 돼요. 이건 밖으로란 뜻입니다. 뭐 단어에 따라서 x를 생략하고 그냥 e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ex를 다 쓰고 닫아버리다라는 단어 그대로 써볼까요? 그럼 exclude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스펠링을 그대로 다 써드릴게요. exclude 하게 되면 의미는 그렇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가 해놓고 문 닫아버리는 거니까 요거는 제외시키다, 제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외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 include란 동사의 형용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inclusive 하게 되면 무언가를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포괄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우리 또 exclude란 단어의 형용사 형태 exclusive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제외시켜버리는 거니까 좀 배제적인, 배타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예요. 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유의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nvolve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involve. 오케이. 우리 valve란 단어는 어근상 회전하다 의미거든요. 원래는요. 땡글땡글 굴러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사로서 포함시키다, 포함하다, 뭐 거의 흡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include랑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포함하다 뉘앙스를 넘어서서 범죄에 연루시키다, 뭐 연루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루시키다 정도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excite라는 동사 아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excite 하고 싶어 합니다. excite는 흥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excitement 하게 되면 요건 명사로서 그렇죠. 흥분, 즐거움 중에서도 꽤 큰 즐거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좀 스피디하게 가죠. 바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따라서 regret. More time, regret. 오케이, 이거는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는 후회하다인데 그냥 후회하다라고만 알아두면 이 단어를 못 쓸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후회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뭐 유감스러워하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opportunity를 잘 살리고 계신 거 맞죠? opportunity 하게 되면 기회. 예, 우리 보통 chance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chance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opportunity 하게 되면 기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알지 않나요, 여러분? 라틴에서 온 단어기도 하고 이탈리아어에도 그대로 쓰는 단어예요. solo. 이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의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고요. 뭐 명사, 부사로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의 혼자서 하는 뭐 이런 겁니다. 특히 노래와 관련되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선생님이 해본 것 중에 정말 재밌는 거였는데 발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카약 이렇게 하겠죠.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kayak. One more time. kayak. 예,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약이에요. 강에서 타고 다니는 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수거입니다. hit upon이라는 수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거들이 선생님 머릿속을 막 지나쳐가요.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우연히 생각해내다. 어떤 생각을 우연히 떠올리게 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획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막 땡 하고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만화 보면 전구가 띵 하고 떠오르는 거. 그게 마치 머리 한 대 땡 맞은 것처럼 떠오르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hit upon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우연히 해내다. 그러니까 생각해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생각해내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거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무슨 의미일까? 일단 직역을 해보죠. foot은 발입니다. 그러면 발을 set, 어디에다가 놓는 거죠. on 이하에다가 발을 놓아주는 거. 뭐 직역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발을 들여놓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어디에 발을 뭐 들여놓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거나 어떤 분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에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set foot on이라는 표현이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우리 들어가야 될 본문 관련 단어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study points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study points도 생각보다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역시 초쯤에 공부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분사 구문에 관한 거예요.
아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분사구문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막 그 분사구문 만드는 과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는 분사구문 잘 안 씁니다. 글을 쓸 때 문어체적인 표현에서 왜 분사구문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미주알, 구주알,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막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어의 경제성 면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글의 어떤 흐름상 또 지칭하는 대상이 충분히 주어져 있을 경우에 굳이 다 언급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구태여 다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생략을 해버림으로써 언어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간략하게 쓰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핵심은 간략하게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여보자고요. 자, 우리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박스 칸 안에를 한번 봐주세요.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겹쳐 있을 때 분사구문 개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 쓰기 위해서요. 접속사, 주어, 동사. 우리가 이런 걸 무슨 구문이라 부르죠? 무슨 구문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접속사가 보통 우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럼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 사실 주인이 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 부르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주절입니다. 사실 선생님 여기 약간 오타를 범했네요. 원칙적으로는 종속절의 주어와 동사에 이렇게 겹파 땡땡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주절에는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오타거든요. 이런 오타는 선생님 일부러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종속절과 주절이 일단 있다라는 개념만 일단 잡아두시고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굳이 접속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의미가 명확한 접속사는 충분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부터 1단계 없앨 겁니다. 자, 이제 2단계로 가볼게요. 2단계 이제 또 뭘 없앨 수 있을까? 일단 종속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또 주절의 주어가 만약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같다면 굳이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종속절에 있는 주어 또한 없앨 겁니다. 없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종속절의 동사만 동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자, 우리 종속절에 있는 동사랑 그리고 주절에 있는 동사를 비교해 볼 건데 뭘 비교하냐면 동사는 시제를 비교해야 돼요. 요 녀석하고 지금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주절의 동사 시제를 한번 비교했더니 시제가 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 동사, 주절의 동사도 과거 동사, 둘 다 시제가 과거 시제랍니다. 그러면 시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종속절의 동사 원형에다가 색깔이 조금 헷갈릴 거니까 종속절의 동사 원형을 어떻게 바꿔줘요? 원형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주절은 그대로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음, 통일성 있게 여기도 x를 해버릴게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랑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뭐 과거 완료이고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그냥 과거 동사다. 이러면은 종속절의 시제가 하나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종속절의 시제가 예를 들어 앞서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에는 똑같이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해주긴 해주는, ing가 아니죠. 이 동사 원형은 이제 과거 분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ing를 대신 누가 하느냐? 우리 현재 완료 have pp 할 때 그 have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설명이 빨랐죠. 어차피 우리 계약하고 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플레이해 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언급을 해 두시고 옆에 보시면 가로 안에 조금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문장 맨 처음에 바뀌어진 분사구문에 심지어 우리 종속조리 동사가 be 동사였다고요. 이 동사가 be 동사였습니다. 여기 있는 표시가 안 되네. 요 동사가 be 동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종속조리 동사랑 주저리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에는 이게 뭐가 될까요? being이 되겠죠. 만약에 종속조리 시제가 주저리 시제보다 하나 앞서 있었다. 그러면 having been이 되겠죠. 네. 그 두 가지 형태가 문장의 맨 처음에 올 때에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형용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분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형용사 앞에 있어야 되는 be 동사의 분사 형태, 예를 들어 being이라든지 having bee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구나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말할 때 회화체상에서는 분사구문 안 써요. 딱딱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로 분사구문을 써서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개의 질문이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시간상 같이 한번 정리를 볼 겁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죠? 접속사를 생략하기. 뭐 크게 의미상 중요하지 않다면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된다는 건 선생님 아무래도 이 when이란 접속사가 빠지면 의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남기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 종종 when ing, when having pp 이런 표현 보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단계. 종속절이 주어인 he와 주절이 주어인 the 15-year-old Goddard가 가리킨 대상이 같다면 종속절의 주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대충 보니까 가리킨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있죠? 생략하겠습니다. 자, 3단계. 이제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인 set과 그리고 주절의 동사의 시제인 hit, 동사의 시제를 비교해 볼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 예문만 가지고선 판단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hit은 과거도 hit, 과거 분사도 hit, 뭘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문 통해서 보게 되면 같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 만약에 시제가 같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동사 원형으로 바꾸세요. set의 동사 원형은 set의 동사 원형은 sit입니다. 그 뒤에 ing니까 sitt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테이블 그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the 15-year-old Goddard hit upon a plan. 아까 우리 단어 공부할 때 hit upon 뜻이 뭐라 그랬죠? 어떤 생각을 우연히 해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긴 한데, 선생님 금방 ing 쓰시면서 왜 자음 t를 하나 더 갖다가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어에서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난 단어 뒤에다가 뭔가를 더 갖다 붙여야 될 때, 똑같은 자음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셔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question number 2,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After the kid. 자, 일단 접속사부터 어떻게 할까요? 의미상 크게 차이가 없다면, 네, after부터 없애겠습니다. 주절의 주어가 he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the kid입니다. 가리킨 대상이 같다고 보자면 종속절의 주어 역시 생략해 버리자고요. 자, 동사 한번 볼게요. 지금 종속절의 동사는 had been praised. 뭐 어쨌든 had pp니까 이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had pp라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보다 앞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반면에 우리 주절에 보니까 studied라는 과거 동사가 보입니다. 과거보다 앞서 있는 시제잖아요. 종속절의 시제가.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having pp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be 동사의 having pp니까 having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being 남아있는 praised 갖다 붙여주면 분사구문 완성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결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문장 맨 처음에 있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분사구문은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보자고요. praised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분사구문은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일 것 다 줄여보는 구문이라고 머릿속에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수능 치실 거잖아요. 최근에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포인트가 뭐냐고 한다면, 물론 뭐 주어 동사 수일치도 있겠지만, 형용사냐 부사냐 묻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부사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랑 부사는 꾸며주는 대상이 달라요.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죠? 그렇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n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럼 부사는요? 여러분 막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형용사요, 부사요, 문장 전체요, 동사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사는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만 빼고 다 얘기했어요. 명사 빼고 다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명사 여집합. 수학적 기호가 갑자기 등장했죠. 네. 명사 빼고 다 수식해요. 부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며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나? 요 관점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어 이러니까 또
엥, 이렇게 띵, 이렇게 되죠. 보어라는 거는 나중에 역시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그 말은 빠지면 의미가 어색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He is, 그는입니다. 뭔데요? 그 뭔데요가 빠지면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이런 게 보호 자리예요. 이러한 보호 자리에 형용사와 부사 중에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없을까? 음, 답이 벌써 들렸습니다. 네. 형용사는 쓸 수 있고요. 부사는 쓸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표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She looked. 그녀는 보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She looked. 그녀는 보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계속 기대하는 눈치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을걸요? 아니, 보인다음에 어떻게 보이는데 어떻게란 말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거 누구 자리죠? 이런 게 바로 보호 자리입니다. 그녀라는 동사 뒤에 그녀라는 주어 뒤에 looked 동사 나왔고 그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빠지면 어색한 거 이런 걸 바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아까 보호 자리에 형용사랑 부사 중 누구는 안 된다고 했죠? 부사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는 누구 자리? pretty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In a school uniform. 교복 입으니까 예쁘다. 여러분도 교복 단정하게 입은 모습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예문 들어갑니다. The team. 자, 그 팀은 played, 경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지식이 좀 쌓이고 나면 느낌이 올 텐데요. 그 팀은 경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로 영어는 완벽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경기했는데? 굳이 그걸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경기했다라는 것으로 완벽해져요. 이게 선생님, 보이다. 그 다음에 경기하다. 이것만 들었을 때 이게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어떻게 합니까? 내공이 쌓이시면 서서히 구별이 될 겁니다. 물론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played라는 동사는 자동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그런 완전 자동사입니다. 물론 타동사로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 play the games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 팀은 경기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목적어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first half니까 전반전이네요. 전반전 동안 경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빠진 게 없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동사를 꾸며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 아니겠냐고요.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brilliantly, 멋지게란 부사가 되겠죠. 그 팀은 전반전 동안 멋지게 경기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경기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Some of the items. 그 품목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뜻이죠. would be relatively,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some of the items라는 녀석이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would be가 동사예요. be 동사가 나왔죠. 품목들 가운데 일부는 입니다. 그래, 뭔데? 그 뭔데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뒤에 나온 자리가 누구 자리? 네, 주격 보호 자리라고요. 그러면 보호 자리에 부사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 앞에 relatively 부사인데 썼잖아요. 에이, 그거는 지금 easy라는 보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품목들 가운데 일부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뜻이죠.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뭐 하기에 쉬워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또 꾸며주네. 우리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가운데 앞에 나온 형용사를 꾸며주는 용법. 이거 무슨 용법이었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획득하기에, 성취하기에, 달성하기에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렬 구조. 와,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30포인트에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병렬 구조라는 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한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일단 등위 접속사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등위 접속사라는 건 문법적으로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접속사.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연결한다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영어에 어떤 게 등위 접속사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and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but도 있고요. 그다음에 or 우리 이런 접속사도 알죠. nor란 접속사도 알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so도 등위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나면 그 앞에 나온 녀석과 뒤에 나온 녀석이 문법적으로 서로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문법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 앞에가 뭐 예를 들어 현재 완료면 뒤에도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시제상도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시제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적 형태가 동등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가 투부정사였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도 투부정사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두 번째 to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네,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to부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 기억해 두시면 병렬구조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여기 보는 것처럼 and가 일단 보여요. 그리고 나서 두 개 중에 뭐 쓸래라고 물어봅니다. 100%뭐 묻는 거예요? 병렬구조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어떤 형태를 썼는지를 확인해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Stop talking nonsense. 우리 stop ing 하게 되면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거잖아요. nonsense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말하는 거 그만두고 자, 그 다음 형용사 조금 어려운데요. sincere라는 형용사는 진지한 이런 뜻입니다.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두고 좀 진지해져 봐. 이렇게 의미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몇 친구들은 너무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아, 선생님, 앞에 ing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ing를 써야 합니다. 그래, 좋다. ing를 써보자고요. 그 의미가 통하는지를 보세요. Stop talking nonsense.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는 거 그만두고 그다음 뭐도 그만둬야 돼요? stop 뒤에 걸리는 거니까. 진지한 것도 그만둬. 헛소리도 집어치우고 진지하지도 말고 어쩌라는 겁니까? 의미가 안 통해요. 자,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되냐면 stop이라는 동사랑 병렬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stop과 be가 병렬 구조여야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고 좀 진지해져라. 이렇게 돼야 의미가 통하는 걸 겁니다. 네.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B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He decided to stand up. 그는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is enemy, 그의 적에게 face, 이거 뭐 또 얼굴 이러면 안 돼요. face가 동사할 때는 맞닥뜨리다, 마주치다, 마주하다 이런 겁니다. 그의 적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일단은 and, 등위 접속사 뒤에 누구를 써야 되냐 묻고 있는 거니까 병렬 구조고요. 그럼 앞에 동사 형태 ing 꼴이 보이나? ing 꼴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ing는 안 되는 거예요. 탈락인 겁니다. 그럼 face를 쓰되 face는 그럼 누구랑 병렬 구조여야 하는 것인가? decided? decided는 과거 동사, face는 현재 동사. 뭐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간차가 발생했을 때. 근데 엄밀히 따지면 to stand up 요 to 부정사랑 병렬 구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서기로 결심한 거. 두 번째는 face his enemy. 그의 적에게 맞서 싸우기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and 뒤에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to 부정사를 써주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to 부정사의 to부터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 가다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어떻게 세웠고 어떤 목표들을 세웠는지 좋습니다. One rainy afternoon in 1940 이렇게 시작하네요. 1940년 어느 비 내리는 날 오후에 낭만적이네.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주방 식탁에 앉아서 이거 분사구문이잖아요. 우리 아까 금방 공부했던 거. Sitting. 엄밀히 말하면 앞에 뭐가 다 생략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주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형태도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뭐 굳이 이런 걸 되살리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살려는 볼게요. 주방 테이블에 앉아서 그 다음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15-year-old Goddard hit upon a plan. 어떤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앉아 있었을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 뭘 되살려 볼까요? 네, when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어는 뒤에 있는 녀석과 같습니다. 15-year-old Goddard.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니까 he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1940년이라는 시기는 현재가 올해가 몇 년도죠? 2020년. 1940년. 한참 전입니다. 명백한 과거일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hit을 보고, 선생님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 현재였다면 어떤 15-year-old Goddard가 3인칭 단수니까 hits라고 썼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안 썼다고요. 그럼 이건 과거죠. 자, hit이 그럼 과거 동사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sit이란 동사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se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나요? When he set his dining room table.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부사구문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그렇죠. 간단하게 쓰려고요. 그래서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이렇게 된 겁니다. 의미상으로 다시 보자면 1940년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에 그 저녁 식사 주방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녁 식사용 테이블이니까 주방 식탁에 앉아서 어떤 계획을 갑자기 딱 생각해낸 겁니다. 어떤 계획들. 이렇게 그가 쓴 얘기가 나오네요. He wrote, 그는 썼습니다. My life goals, 나의 인생의 목표들을요. 어디에다가? On a sheet of paper, 한 장의 종이에다가요. 자, 여러분 역시 종이라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아니 선생님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식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영어는. 이런 물질 명사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셀 수 있으려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 장이라는 개념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 sheet of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종이 두 장 하면 two sheets of paper 이렇게 되겠죠. 자, papers란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 회화 속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이를 가리킬 때는 papers, 복수 형태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two sheets of paper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종이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한 장의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he wrote down 127 goals for himself. 자, 스스로 무려 몇 개의 목표를 썼다고요? 127개의 목표를 썼답니다.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Some of the items, 그런데 그 아이템들, 그 목표들, 품목들 가운데 일부는 would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예문 통해서. 다소 획득하기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앞엔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relativelly란 부사는 뒤에 있는 easy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쉬운 거였대요. 어떤 거였지 도대체?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가 등장하네요. 여러분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for example, for instance 떠올릴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말할 때 for instance, for example 많이 쓰지만 such as라는 표현도 진짜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중국의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중국의 그 Great Wall이 바로 만리장성이잖아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이나 혹은 또 뭐죠? 병렬 구조 나오네요. 앞에 지금 visiting 썼으니까 여기도 ing joining 쓴 거 확인될 거예요. joining the Boy Scouts.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보이스카우트가 있었을까요? 선생님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튼 보이스카우트과 같은 곳에 가입하는 거와 같이 다소 이렇게 달성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목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The list. 그런데 그 소망 목록은 included. 우리 아까 썼던 표현이네. 배웠던 겁니다. 포함하다. 포함했습니다. other goals. 다른 목표들을요. 자, 근데 어떤 목표들?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죠. 수반하는, 무언가를 수반하는 그런 다른 목표들 또한 포함하고 있었대요. 그 소망 목록은. 뭘 수반했냐면 excitement, 흥분이나 혹은 adventure, 어떤 모험과 같은 그런 좀 약간 원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반하고 있는 다른 목표들 또한 소망 목록이 포함하고 있었대요. 또 예를 들어주네요. 이를테면 such as 첫 번째 거 sai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뭐 하는 거죠? sail 항해하는 거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거예요. 와, 원대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요. flying an airplane 뭐 하는 거죠? 우리 fly라는 녀석이 날다라는 자동사 되지만 뒤에 비행 물체가 나오면 그 비행 물체를 날리는 거예요.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원대한 아주 흥분과 모험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다른 목표들 또한 소망 목록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되시나요? 네.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쉬운 것들, 이를테면 어떤 것들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본다든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좀 큰 목표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sailing, 뭐 하는 거? 항해하는 거. 그 다음에 flying an airplane, 비행기를 날리는 거. 이런 것들.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비행기를 날리는 거는 너무 작은 목표 아닌가요? 종이 비행기 당장 접어서 창문 밖으로 날리면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좀 받고. 네, 지금 여기서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알려지지 않은 즉 미지의 장소를 exploring, 탐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strong interest니까 강한 이런 흥미를 showing, 보여주면서 그리고 콤마 바로 왔네. 이거 역시 무슨 구문이에요? 네, 오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였던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놓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어떤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데 강한 흥미를 보여주면서 Goddard, 이 Goddard라는 사람은 또한 원했습니다. 뭘 원했어요? To set foot on the moon. 와, 심지어 달에
이렇게 발을 들어놓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climbed Mount Everest. 마운트 에베레스트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 또한 원했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온 거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to set foot on이라는 거. 일단은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to 부정사 쓰는 거 알고 있으시죠?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want to eat lunch, want to eat snack 뭐 이런 식으로요. to 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to set foot on 이란 표현과 그다음 and 뒤에 병렬 구조로 climb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 정리한 건데 원칙적으로 to 부정사의 병렬 구조는 뒤에도 뭐 써주는 게 원칙이다. 네, to 써주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두 번째 to부터는 뭐 할 수 있더라? 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o가 생략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showing이란 녀석. 이거 분사구문이었는데 어떻게 좀 다시 되살려보면 될까요? 일단 의미상으로 when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접속사.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의미인 while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when을 썼으니까 while로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while. 자,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Goddard이었기 때문에 남자 he로 역시 되살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showing과 같은 동사원이 ing구를 그냥 썼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뭐였죠? Goddard was wanted 이거였어요. 과거 동사. 그럼 show의 과거 동사 뭐 써주면 될까요? 예, showed. 이렇게 되살려 보시면 되겠네요. While he showed strong interest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거다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한번 한 장의 종이나 sheet of paper에다가 막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그 지난 첫 번째 1차시 끝나고 나서 예, 선생님도 인생의 목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서 막 지워보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목표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장의 종이에다가 목표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127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몇 개씩이나 나오는지. 예, 나중에 우리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 한번 검사해 볼 겁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도 조금 복잡하고 많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저 18페이지의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